사람들이 전부 저에게 묻더군요. 72세에 찾아온 첫날 밤이 어땠는지 말입니다. 사실 재혼 첫날 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순간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 그것도 결혼이라니요. 하지만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74세 새 신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보여주었고,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박정숙입니다. 20년째 전라남도 보성에서 전통 녹차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서울에서의 오랜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보성으로 내려온 지 어느덧 그렇게 됐네요. 하루하루 녹차를 우리며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녹차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인생이란 건 참 예측할 수 없나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작은 응원이며 제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집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어 갑니다. 30여 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시작한 이 녹차 카페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어 주었죠. 처음 보성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서울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던 제가 갑자기 녹차 농사를 짓고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보성의 푸른 녹차밭을 보는 순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와 거짓말에 지쳐 50대 중반에 이혼을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혼자 어떻게 살겠냐는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이곳 보성에서 녹차를 우리며 제 자신을 달래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차잎을 따고 덮고 우리는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녹차가 더 꺼질 때 나는 구수한 향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도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하루하루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녹차밭에 나가 이슬 맺힌 차잎을 바라보며 상처를 달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고 녹차와 함께라면 남은 생도 충분히 행복할 거라 여겼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독립해 제 삶에 만족하며 지냈죠. 이제는 사랑 같은 건 젊은이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2세라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그 설렘이란 처음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 미소 지으며 들었지만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한창 젊은 시절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설렘과 떨림이 이 나이에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녹차를 우려내며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있던 어느 날, 오후 한 번의 붓터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때는 그저 평범한 일상 속 하나의 순간이었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늦가을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나갈 동반자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늦가을 햇살이 차잔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녹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실내에는 은은한 녹차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죠.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신사가 스케치북과 물감 세트를 들고 제 카페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보성이 좁다고 하지만 이 동네에서 20년을 살았는데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회색 한복에 낡은 갓을 쓴 그는 붓을 들고 있는데도 어쩐지 평범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고든 자세, 차분한 눈매, 그리고 깊이 있는 표정.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차향이 더욱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추천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뒷산에서 직접 딴 우전차가 좋을 것 같네요. 늦가을 햇살과 잘 어울린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내어드리는 동안 그의 시선이 제 손끝의 움직임을 좇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를 우리는 손길에서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첫 대화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무게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닌 오랜 시간 무언가를 바라보아 온 사람의 통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가요? 네, 동양화를 그립니다. 최광식이라고 합니다. 보성 녹차밭을 그리러 왔다가 우연히 이 카페를 발견했네요. 그의 스케치북에는 이미 몇 장의 녹차밭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붓터치 하나하나의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녹차밭이 살아 숨쉬는 듯한 그림이었죠. 보성 녹차밭의 푸른 생명력이 그림에도 담기면 좋겠네요.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녹차를 우리는 과정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녹차의 진정한 생명력은 우려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죠.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녹차밭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차를 우리는 과정까지 담아낸다면. 그날 이후 최광식 씨는 매일 오후가 되면 카페를 찾았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때로는 창밖 녹차밭을 스케치하고 때로는 저의 차 우리는 모습을 그렸죠. 처음에는 그저 그림을 좋아하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그림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녹차의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녹차밭의 고요함, 차를 우리는 손길, 차십에 맺힌 이슬까지. 그의 붓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특별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동양화가 출신인 그의 과거도, 그의 깊은 고독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특별해질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한 가을날, 한 폭의 동양화처럼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차 카페에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그인 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혼 후 보성에 내려와 새롭게 시작한 제 녹차 카페에서 최광식 씨는 어느새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처음엔 그저 그림을 좋아하는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저는 그의 그림에 담긴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어느 날 그가 문득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우전차를 내어드리며 설명을 하려 할 때였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간 차를 우리면서도 누구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차에 담긴 이야기라. 그의 질문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천물에 딴 차십으로 우려낸 차라서 그런지 저는 이 차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낍니다. 제 대답에 그는 오래도록
차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붓을 들어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았죠. 나중에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잔에 비친 빛과 그림자가 마치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점차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에게 농장을 보여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녹차밭을 함께 거닐었죠. 이곳의 흙이 좋아서 차 맛이 특별한 거죠. 보성은 해풍과 안개가 적당히 만나는 곳이라 차를 키우기에 딱 좋습니다. 녹차밭 사이를 걸으며 제가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간히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펼쳐지는 녹차밭은 제가 20년간 보아온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에 쌓인 차밭, 햇살이 비치는 차십들, 비가 갠 후 이슬이 맺힌 순간까지 그의 붓으로 담아낸 보성은 제가 사랑해 온 이곳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림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느껴지는 것을 담아내는 거죠. 어느 날 그가 한 말입니다. 그의 그림에는 단순한 풍경 너머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차를 우려내며 담고자 하는 이야기처럼 그의 그림에도 깊은 내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차 카페에 그의 그림을 걸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스케치 몇 점이었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누가 그린 건가요? 정말 아름답네요. 마치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기분이 들어요. 손님들은 그림 속에 담긴 보성의 모습에 감탄했고 차를 마시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제 녹차 카페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 주었고 손님들은 차와 그림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을 좋아했습니다. 박 사장님과 화가님은 참 잘 어울리시네요. 차와 그림처럼요. 단골 손님의 한마디가 우리를 살짝 당황하게 했지만 한편으론 무언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림과 차가 어우러지듯 우리 두 사람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덧 최광식 씨는 제 카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렸고 저는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차 우리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저는 그에게 그림의 기초를 배우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진짜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은 이유, 그가 안고 있는 깊은 고독도, 다만 가끔 그의 눈빛에서 보이는 깊은 그림자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녹차와 그림이라는 공통점으로 서서히 가까워져 갔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소문들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최광식 씨의 그림 전시회가 열리면서부터였습니다. 보성문화센터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보성의 녹차 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였는데 그 중에는 제 차 카페와 제가 차를 우리는 모습을 담은 그림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기뻤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녹차의 세계가 그의 붓으로 새롭게 표현된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찻집 주인인 이미경 씨가 수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씨, 그 화가 아저씨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한 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평생 결혼도 안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이미경 씨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사람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촌이 서울에서 그 사람 알았대요. 왜 평생 혼자 살았는지 다 이유가 있대요. 그 나이에 갑자기 보성으로 내려온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제 마음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 갔습니다. 차 카페에 오는 손님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그림을 보며 감탄하던 손님들이 이제는 수군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죠. 특히 이미경 씨의 말은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그 사람, 젊은 여자랑도 자주 다닌대요. 병원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수상해요. 정숙 씨는 그저 이용당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최광식 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그의 행동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전시회 이후로 그는 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렸을 법한 순간에도 붓을 들지 않았고 때로는 차잔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듯했죠. 저 역시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를 보성병원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광경은 제 마음에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순간 이미경 씨의 말이 떠올랐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 왜 최광식 씨와 그렇게 친밀한 모습일까? 혹시 이미경 씨의 말처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모든 소문과 의심 속에서도 정작 본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본 광경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팔짱을 잡고 있던 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날 이후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밤마다 차를 우리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문들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녹차, 카페에서 마주하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그는 매일 오후 4시에 찾아왔지만 예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그의 차를 우리면서도 자연스럽지 못했고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도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곤 했죠. 정숙 씨, 그가 몇 번 그렇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마치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의 해명이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믿고 싶은 그의 모습이 깨질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20년 넘게 보성에서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최광식 씨는 제 마음 한켠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의 그림처럼 깊이 있는 시선, 녹차를 마시며 나누던 진중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듯했던 그 편안함.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제게 보여준 모습이 진짜일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미경 씨의 말처럼 제가 뭔가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고요한 밤 창밖으로 보이는 녹차밭을 바라보며 우전차를 우려 마시곤 했죠. 차향이 퍼질 때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차잔에 비친 달빛이 그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이던 순간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너무 모른다는 것을, 평생 결혼하지 않은 이유, 갑작스러운 보성 정착, 그리고 병원을 다니는 이유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녹차와 그림이라는 공통점에 매료되어 정작 그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직접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쌓인 의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우전차를 꺼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차처럼 어쩌면 그의 이야기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그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그곳을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보석 녹차밭 근처의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그의 작업실은 마치 그의 내면을 보는 것처럼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먹향과 함께 녹차 향이 섞여 났습니다. 어두운 실내에는 수십 점의 그림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 섞인 공기를 비추고 있었죠. 최광식 씨는 오래된 화첩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그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년의 여성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앨범 첫 페이지에는 단정한 한복 차림의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15살 때 홀로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죠.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미술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시며 제 학비를 대주셨죠. 앨범을 넘기자 청년 시절의 최광식 씨가 캔버스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대학을 졸업하고 화가로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폐암이었죠. 그는 천천히 앨범의 페이지를 넘겼고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15년을 더 사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건 어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결혼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면서 동시에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최광식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의사들이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어머니는 자연 요법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때 처음 녹차를 알게 되었죠.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매일 어머니께 녹차를 우려드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녹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그것이었다니. 어머니가 녹차를 드시는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을 뿐인데 차츰 녹차가 저의 주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그림을 보시며 항상 행복해하셨죠.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속 여성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지만 미소 짓고 있는 얼굴.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어머니가 항상 가보고 싶어 하셨던 보성, 대한민국 최고의 녹차 산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보성에 왔는지, 왜 녹차밭에 관심이 많았는지. 그럼 병원에서 봤던 젊은 여성은? 그 질문을 하자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지는 제 조카입니다. 서울예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있죠. 가끔 저를 찾아와 어머니 이야기와 그림에 대한 조언을 듣고 갑니다. 그날도 제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 마침 같이 왔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평생 결혼하지 않은 이유, 보성에 정착한 이유, 그리고 병원에서 본 젊은 여성의 정체까지. 정숙 씨를 처음 봤을 때 차를 우리는 손길에서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처럼 진심을 담아 무언가를 대하는 모습이.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정숙 씨로서 제 마음에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직 과거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 가득한 그림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그의 그림에 항상 따뜻함이 느껴졌는지.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젠 이해하셨나요? 제가 왜 녹차밭을 그리고 왜 정숙 씨의 차우리는 모습에 매료되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미경 씨의 악의적인 소문도 제 마음 속의 의심도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제 대답에 그는 오래도록 기다려왔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진실을 알게 된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게 되었고 각자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죠. 진실을 알게 된 후 차를 우리는 제 모습을 담은 그의 그림들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일상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의 희망이 담겨 있었던 거죠. 녹차를 통해 어머니의 병을 이겨내려 했던 그의 진심, 그리고 보성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가 모두 그림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린 녹차밭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에요. 어머니께 드리던 녹차처럼 누군가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최광식 씨는 그의 그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붓터치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우리던 녹차,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는 녹차. 그 연결고리가 그의 그림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녹차 카페에서 그의 동양화 전시회를 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림에 어울리는 녹차를 매칭하는 특별한 전시였습니다. 해질녘 녹차밭을 담은 그림에는 향이 진한 발효차를, 아침 안개 낀 차밭에는 맑고 깊은 우전차를, 녹차와 그림이 만나면 더 깊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최광식 씨가 한 말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녹차의 향과 맛이 그림의 감성과 만나면서 손님들은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녹차밭을 거닐며 어울리는 녹차에 대해 의논하고 밤늦게까지 카페에 남아 전시 배치를 고민하기도 했죠. 때론 제가 그에게 다양한 녹차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때론 그가 저에게 동양화의 기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녹차를 우릴 때 첫물은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음미하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실패한 그림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의 말은 항상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녹차와 그림, 그리고 인생까지 모든 것을 연결지어 이해하는 그의 시선이 참 특별했습니다. 이미경 씨의 악의적인 소문도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응원해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녹차와 동양화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습니다. 보성 주민들은 물론 인근 도시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죠. 이런 게 진정한 문화예술이지요. 녹차를 마시며 그림을 감상하니 2배로 즐겁네요. 두 분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이 만나 이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시다니.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감동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건 각 그림마다 최광식 씨가 직접 쓴 짧은 이야기와 제가 추천한 녹차에 대한 설명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정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게 감동적입니다. 어느 손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우리는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카페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정숙 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제 그림에 진정한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20년간 녹차만 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녹차가 누군가에게 더 큰 의미가 된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녹차 향기 속에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숙 씨를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녹차를 대하는 진심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 참 닮았거든요. 저도 그런 어머님을 만나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으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성의 녹차밭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기 시작했죠. 밤새 대화를 나눈 것도 모르고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처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전시회는 2주간 이어졌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죠. 70대 녹차 명인과 동양화가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요.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계속 깊어졌습니다. 이제 최광식 씨는 매일 카페에 나와 저와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고, 때로는 손님들 앞에서 즉석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림에 어울리는 녹차를 소개하며 함께 차와 그림의 세계를 나누었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혼의 상처가, 그에게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우리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선을 그리고 정숙 씨가 색을 입히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에 대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새로운 인생을 그려보자는 초대였죠. 전시회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 최광식 씨가 저를 보성의 유명한 대한다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새싹이 돋기 시작한 차밭은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안개가 살짝 차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요. 정숙 씨가 옆에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기꺼이 동행했습니다. 차밭 언덕 위, 전망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휴대용 닭이 세트로 차를 우려 그에게 건넸습니다. 봄의 첫 차시프로 우린 차는 향이 특별했습니다. 정숙 씨, 이 차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향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문득 그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깊은 결심이 담겨 있는 듯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은한 녹색 비취로 만든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 늦게 찾은 인연인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듣게 될 프러포즈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그림을 그려왔지만 앞으로는 정숙 씨와 함께 진짜 인생을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봄바람이 차밭을 스쳐 지나가며 살랑거렸고 햇살은 우리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저도 그래요. 함께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그는 오래도록 기다려왔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4세, 72세. 누가 봐도 늦은 나이의 시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도 20살의 청춘처럼 설레었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에 결혼이라니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문득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이 가장 젊은 거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설렘 못지않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이 있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습관들이 있는데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게다가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아요. 그저 남은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보내는 거죠. 그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고,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했습니다. 거창한 예식 대신 녹차 카페에서 작은 피로연을 열기로 했죠.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최광식 씨의 조카 민지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최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제 아들의 응원에 안도했습니다. 사실 자식들의 반응이 가장 걱정됐거든요. 이모, 드디어 삼촌에게 누군가가 생겨서 너무 기뻐요. 삼촌이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정말 외로워하셨거든요. 민지의 말에 최광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청첩장을 만들면서 최광식 씨가 직접 그린 보석 녹차밭 그림과 제가 우린 차의 사진을 함께 넣었습니다. 늦게 찾은 인연, 더 깊은 사랑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동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는 말들도 있었지만 점차 축하와 응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박 사장님의 차와 최 선생님의 그림처럼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우리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특히 전시회 때 오셨던 손님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던 이미경 씨도 결국 찾아와 미안하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결혼식 전날 우리는 함께 보성 차밭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차밭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죠. 내일이면 우리는 부부가 되네요. 최광식 씨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제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우리 참 오래 걸렸죠? 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이 있고 진중한 사랑. 서로의 상처와 세월을 이해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72세, 74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차밭 위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소박한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보석 녹차밭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한옥 숙소로 왔습니다. 신혼여행이라고 하기엔 조금 창피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죠. 한옥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저녁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창문 너머로 달빛에 물든 녹차밭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72세, 74세. 첫날 밤이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부끄러움과 설렘, 그리고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서로 어색해하며 밤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차 한 잔 마실까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숙소에는 미리 제가 준비해둔 녹차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날을 위해 골라둔 우전차였습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광식 씨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비단 보자기에 쌓인 화첩이었는데 그 안에는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해 온 특별한 순간들입니다. 오늘 정숙 씨와 나누고 싶었어요. 화첩을 한 장씩 넘기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장에는 어린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때 그린 첫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을 때죠. 그때부터 그림은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그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미술학교 시절의 스케치들, 처음으로 상을 받았던 풍경화, 어머니의 투병 시절 병상에서 그린 소박한 정물화까지. 이 그림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작품입니다. 병상에서도 매일 차를 마시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담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녹차에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그림을 보여줄 때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더 이상 아픔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추억들을 정숙 씨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래서 정숙 씨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열렸습니다. 첫날 밤에 이런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화첩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녹차를 우리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본 적 없는 그림이었죠. 이건 언제 그리신 거예요? 매일 밤 당신을 만난 후 그렸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배웠을 때부터 조금씩 그려왔어요. 하지만 보여드릴 용기가 없었죠. 그림 속의 제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녹차를 우리는 저의 모습에서 깊은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저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이 그림의 제목은 새로운 봄입니다. 정숙 씨를 만나고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왔거든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단순한 제 모습이 아닌 그의 마음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온 차를 꺼냈습니다. 이날을 위해 아껴둔 특별한 녹차였습니다. 차를 우리는 동안 방 안에는 은은한 녹차 향이 퍼졌습니다.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최광식 씨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찻잔 속에는 제가 직접 만든 작은 녹차잎 모양의 과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자 위에는 미숙한 솜씨로 그린 작은 그림이 있었죠.
제가 그린 첫 그림이에요. 최광식 씨를 위해 용기를 내서 그려봤어요.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제 그림에 그는 감동한 듯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차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녹차밭처럼 푸르게 피어날 우리의 이야기.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림과 녹차가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마치 축복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렇게 특별한 첫날 밤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이벤트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영혼의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의미의 결합이었던 거죠. 나이 들어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 어쩌면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실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나누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이 순간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한밤중 창문 너머로 녹차밭이 달빛에 물들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녹차밭에 아침 햇살이 비치며 이슬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우리의 첫 아침이었죠. 아침에 마시는 차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 준비해둔 특별한 차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전날 새벽 이슬을 머금은 처지프로 만든 우전차였습니다. 가장 귀한 차를 우리의 첫 아침을 위해 준비했던 거죠. 이 차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침 이슬을 머금은 첫 잎처럼 우리의 새 출발도 싱그럽게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최광식 씨는 차를 받아들며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의 약속이었죠. 이 향이 정말 특별하네요. 마치 우리의 만남처럼요. 녹차의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며 우리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이제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제 질문에 최광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함께 녹차밭을 가꾸고 그 녹차밭을 그림으로 담아내며 살고 싶습니다. 정숙 씨의 차와 제 그림이 하나가 되는 삶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저는 말이죠. 최광식 씨 덕분에 녹차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어요. 20년간 차를 우려왔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차를 우릴 때마다 그 순간을 그림처럼 소중히 담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정숙 씨 덕분에 그림의 생명을 불어넣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형태와 색으로만 표현했다면 이제는 향기와 맛,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담아내고 싶어요.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녹차밭은 더욱 선명한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죠.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 새로운 관계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제 말에 최광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삶을 나눈다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72세, 74세. 누가 봐도 늦은 시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깊은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열정과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삶의 지혜로 채워져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값진 사랑일지도 모르겠어요. 최광식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현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랑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녹차 카페와 그림 공방을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그림을 감상하고 때로는 직접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공간으로요. 그의 제안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우리의 삶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좋아요. 녹차와 그림이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차와 그림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녹차와 그림이 어우러진 우리만의 특별한 삶.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사랑. 창밖을 바라보니 녹차밭 너머로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차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상처가 있다고, 혹은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다고 해서 사랑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와 경험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서 진심을 읽고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70대에도 첫사랑처럼 설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 언제든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랑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녹차 한 잔에 담긴 향기처럼, 그림 한 폭에 담긴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도 끝까지 아름답게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비록 길지 않을지라도 매 순간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늦게 찾은 사랑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보성에서 녹차와 그림이라는 작은 공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차 카페와 그림 공방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곳은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된 공간이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닌 둘이서 녹차를 우립니다. 최광식 씨는 그의 붓으로 저희 차를 이야기로 담아내고 저는 그의 그림에 어울리는 차를 찾아내며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 바빠지셨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최광식 씨는 항상 제 건강을 먼저 챙깁니다. 저도 그의 허리 통증이 심해질 때면 직접 찜질을 해드리며 서로를 돌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되지만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플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요즘 정숙 씨의 녹차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맛이랄까.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사계절이 바뀌며 우리의 차와 그림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봄의 첫 차시프로 우린 차와 함께 그려진 새싹의 그림, 여름의 싱그러운 녹차와 어우러진 녹음의 풍경화, 가을의 진한 발효차와 함께하는 단풍 그림, 겨울의 묵직한 작설차와 어울리는 설경. 우리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작은 변화들을 이제는 함께 감상하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합니다. 가끔은 녹차밭을 산책하며 손을 잡고 걷기도 합니다. 느리지만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서로의 발걸음에 맞추며 걷다 보면 인생도 이렇게 서로에게 맞추며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내가 특별한 차를 준비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에 담긴 친밀함과 사랑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종종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첫날 밤, 그가 오래된 화첩을 꺼내 보여주던 그 순간, 그 특별한 밤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결합이 아닌 영혼의 결합이었고, 그래서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그 진심 어린 대화와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매일 밤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그날처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70대에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어쩌면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성숙한 것은 인생의 무게와 시간이 가르쳐준 지혜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용기 있게 받아들인다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도 저희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사랑과 일상, 그리고 저희가 함께 나누는 삶의 지혜들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무료로 가능한 작은 응원인데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